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자기보다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통쾌한 이야기로 박여사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요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학교가 아닌 군대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면 전학을 가버리든 그냥 학교를 때려치고 말았을 텐데 군대는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곳이었기에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몇 달 먼저 입대해 선임이 된 그 인간은 아무 이유도 없이 때리거나 제 물건에 손을 떼고 제가 먹는 음식에 이상한 짓을 하는 등 정말 지독하게도 괴롭히는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괴롭힘에 시달리다 부대 윗분들과 상담을 하기도 했었지만 상담을 해도 그때뿐 그냥 참고 견뎌보라는 형식적인 말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저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 지옥 같던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는 군대에서의 생활을 잊고 학교에 복학해 졸업 후 취업을 했습니다. 첫 직장인 곳은 제 적성에도 잘 맞는 곳이었고 노력한 만큼 성과도 잘 나왔기에 상사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팀 팀장님과 옆 부서 팀장님이 저를 좋게 보셨는지 굵직한 프로젝트에 합류하도록 지도해 주셨고 업무상 중요한 출장과 미팅에도 함께 참석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저는 입사 동기들보다 한 발 앞선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빠르게 승진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동기들은 제가 모든 일을 열심히 도맡아 해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진심 어린 축하를 해줬죠. 해가 바뀌고 회사의 팀원 보충을 위해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신입사원 공고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면접을 거쳐 2명의 신입이 뽑혔고 신입사원의 교육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첫 출근 날 저는 회의실에서 마주한 2명의 신입사원 중 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악마 같던 선임이 신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그 선임은 절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웃으며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진짜 좁네. 이런 데서 다 보게. 제대하고 이게 얼마만이야? 만나서 반갑다. 저는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회사에서는 공과사 구분을 하라고 말하고 신입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면접을 통과해서 들어온 건지 교육 태도가 영 좋지 않더군요. 제가 아직도 자기가 괴롭히던 후임이라 생각하는지 간간히 제게 반말을 하거나 다 아는 내용이니 넘어가라는 둥 신입으로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는 태도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마무리되고 부서 배치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있는 부서로 배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 선임은 다행히 제 옆 부서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한 그 군대 선임이 저에게 와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불렀습니다. 나 여기가 첫 직장이라 걱정이 많았거든. 근데 여기서 후임을 만나 다행이야. 잘 좀 부탁하고 내가 모르는 일은 알아서 잘 좀 커버 부탁해. 직장에서는 이제 후배가 된 사람이지만 아직도 군대 시절이라 생각하는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저희 팀장님과 옆 부서 팀장님이 휴게실로 들어오셔서 저는 그 군대 선임에게 할 말을 못하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신입사원 환영회 겸 회식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 군대 선임이 꼴도 보기 싫어 집안일을 핑계대고 불참하려 했는데 갑자기 절 잘 챙겨주시던 옆 부서 팀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옆 부서 팀장님은 저에게 김대리, 우리 부서 신입이랑 아는 사이야? 네, 저와 군복무를 함께 했던 군대 선임인데 전역 후 회사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자 눈치가 빠른 팀장님은 그 선임과 제 관계를 눈치채신 듯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군대 선임의 빡센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팀장님은 신입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이런 것도 못하느냐며 면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업무 처리 문제를 가지고 혼을 내는 거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기에도 애매했고요. 이런 실력으로 면접은 어떻게 통과해 입사를 했느냐며 하도 무안을 줘서 그런지 군대 선임은 날마다 얼굴이 썩어갔습니다. 현우야, 아니 김대리님 기획안 작성한 것 좀 봐줘. 계속 팀장한테 빠꾸먹고 터지고 미치겠다. 거의 매일 팀장한테 업무 지적받는 군대 선임은 저를 불러 자기 일 좀 가르쳐달라고 사정했지만 저도 제 할 일이 많은지라 어렵다고 딱 잘랐고요. 하루는 그 군대 선임이 퇴근 후 저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만난 그 군대 선임은 갑자기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해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도대체 회사에서는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반면 저는 일도 잘하고 상사들에게 예쁨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자기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저는 그렇게 못 견디고 힘들겠으면 그만두시면 되잖아요. 군대에서 난 당신 괴롭힘 때문에 매일매일 죽고 싶었는데 미치겠다고요? 그때 내 입장과 지금 당신이랑 비교나 되겠습니까? 군대는 도망갈 수도 관둘 수도 없는 곳이어서 나는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텼지만 여기는 사회지 않습니까? 힘들면 그냥 관둬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군대 선임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저에게 군대에서 괴롭혔던 일들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고 해도 저는 용서해 줄 생각은 없었지만요. 군대 선임하고 함께 입사한 다른 신입사원은 업무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사수를 자청해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도 빨리 배우고 윗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군대 선임과 더욱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 군대 선임은 날마다 말라갔습니다. 일도 사람도 어떤 것 하나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뭔지 괴로운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퇴사는 안 하고 있네요. 인생은 실전인데 견디려면 버텨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신입사원 근무평가 보고서 제출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이번 일로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마음을 곱게 써야 다 자기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란 사실을요.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